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그, 오늘부터 수능 완성 2025년 실전편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수능 완성이라는 책은 올해 EBS 나온 교재 중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서 난이도도 어렵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그리고 또 2학기 때 있을 내신에서도 간접 출제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이 책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난이도 및 이 책 안에 나온 소재 및 주제 그리고 어휘 관련해서도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있는데 어, 사실 원래 오늘부터 1강을 먼저 좀 수업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3강의 내용이 좀 많이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일단 3강을 먼저 좀 수업을 올리고 그다음 이제 1강, 2강, 그다음 4강, 5강을 올리고 그다음 유형편에 해당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올리려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3강 수업을 먼저 할 텐데 3강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에 5문제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 뒷부분을 또 나눠서 2번에 올리든 아니면 한 번에 올리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번 문제 볼 텐데요. 20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 3회 수능 완성의 내용이 이제 어렵다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 주제 자체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 주제가 난해하다는 것은 사실상 요 지문 안에 어떤 어휘의 추상적 의미의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주제가 정리가 안 되는 요런 식의 유형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요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수능에서 어떠한 공식처럼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내용이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는 정답을 찾기가 좀 쉬워진다. 이런 공식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속도죠. 사실상 요 지문을 완벽히 해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여기 나온 어휘도 보고 여기 나온 문장 하나의 의미도 살펴보고 그 안에 나온 문법적인 요소도 상세히 보지만, 우리 학생들이 요걸 실전 상황에서 문제를 푼다고 할 때는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완벽히 답을 찾아낸다는 건 어렵고,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해서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어를 가지고 핵심어를 찾아서 결과적으로 정답을 도출해내는 건데, 내용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도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이런 공식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20번을 보면은 이 문제는 일단은 필자의 주장이죠, 주장. 자, 일단 주장하는 바는 첫 문장에 결정적인 단서가 첫 문장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마지막에 많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중간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장하는 바는 당연히 필자의 강력한 어떤 주장하는 바가 담기기 때문에 조동사를 잘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조동사의 어떤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must나 혹은 해야 한다. should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근데 사실 문제 유형이 뭐든지 간에 일단 첫 문장에 가장 강력한 단서와 그 다음 전개될 소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문장에 보면 access라는 단어 보이죠? access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접근 혹은 어떤 접근권이라는 뜻이고 일단 읽어보면 access라는 것은 something인데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 feature reporters feature라는 것은 어떤 특집 기사라는 것이고 feature reporter는 기자죠. 그러면 feature reporter라는 것은 어떤 특집 기사를 쓰는 특집 기자겠죠. 그렇죠? 어떤 특집 기자가 need 필요로 하는 것이다. the most 가장 필요로 하는 something이다. 자, 여기 관계대명사 당연히 목적격 대시 생략돼 있는 구조고 여기 보면은 일단 접근권이라는 access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feature reporters라는 특집 기자가 나오죠. 그럼 이 글이 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눈치챌 필요가 있는데 기자에게 접근권이 뭐냐? 당연히 기자는 어떤 기사를 쓸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를 인터뷰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의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 권한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특집 기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어떤 접근, 어떤 취재 권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nd 그리고 it can be, 그것은 be 무엇냐?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to obtain. 얻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기자에게 어떤 접근 권한이라는 것은 가장 얻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얻기가 어려우니까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겠냐? 접근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Where do you begin to find people? 너 어디서 사람들을 찾을 것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Affected by home foreclosures. 밑에 단어 나오는데 foreclosures는 뭐라 나옵니까? 밑에 나오죠? 밑에? 아이고. 뭐라 나오죠? 압류라는 단어. 압류.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자, 만약에 너가 어떤 집 압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 혹은 텔레마케팅 스캠스 어떤 전화로 하는 텔레마케팅 스캠 사기 같은 거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기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서 당신이 취재를 할 것이냐. 그 다음 chances are 아마도 자, 네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취재 접근 권한이 있어야만 기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You might know someone. 넌 누군가를 알 것이다. 근데 그 누군가는 뭐냐? A friend, 친구거나 family member, 너의 가족인데 그 사람은 아까 affected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단어 나오죠. experience, 경험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has experience,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with the story you are reporting, 네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그 스토리, 이야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너의 친구거나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오죠, 이제. It is essential. 필수다. 아까 이 질문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조동사를 잘 보라고 했는데 여기 조동사는 아니지만 essential이란 뭐가 나옵니까? 형용사 나왔죠. 필수다. 그럼 그건 필수다. 자, 우리가 주장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어떤 제안을 할 때 강력한 당위성이 있다 하면 대절에 뭘 생략합니까? 조동사 should를 생략한다. 이 문법 알고 있습니까? 아무튼 it is essential that 여기 should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필수다. You should not use someone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당신이 관계가 있는 someone, 그 누군가를 이용하지 말어라. 그럼 여기 방금 앞에서 말했지만 당신이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 예시를 이미 들었죠. 그 누굽니까?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가 취재를 할 때 어떤 접근 권한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편한 평소에 네가 잘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을 거기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 얘기죠. 자, 그럼 as a source는 이제 원천인데 여기선 취재의 원천이 뭡니까? 응? 취재의 원천이 뭐예요? 취재 뭐죠? 취재를 할 그 취재원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취재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가 취재원으로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이용하지 말아라.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이 unbiased 뭡니까? biased는 치우친 선입견이 있는, unbiased는 치우치지 않고 선입견이 없고, 그다음 편견이 없고 공정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당신이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 친구나 가족을 취재원으로서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선입견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 If 만약에 당신이 were interviewing a friend or family member 친구나 가족을 인터뷰를 한다면 you might feel 당신은 느낄 거다. obligated가 뭐예요? obligate는 의무지우다. 그럼 obligated는 의무감을 느끼는. 그러면 당신 어떤 의무감을 느끼게 되냐? make that person 그 사람을 look good 그래도 내 가족이고 친구인데 좋게 보이게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그거는 making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겠죠. For you 당신이 act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든다. without influence 어떠한 영향 없이 결국 내 가족이나 친구를 취재원으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You also 당신은 또한 might influence your sources 당신의 취재원에게 influence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디에서? in your questioning이네. 당신의 그 질문에 있어서 질문이 뭡니까? 인터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guiding them 그들을 가이드 이끌게 되겠죠. 어디로 이끄냐? toward a particular answer 특정 정답으로 이끌게 된다. 특정 정답으로 이끈다. 사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특정 답으로 내가 원하는 답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은 당신은 already know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왜 친구니까
혹은 how they will react to certain issues.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당신의 친구나 family 멤버들은 might try to guess at이 뭡니까? 짐작하다죠. 짐작하다. 그럼 당신의 친구나 가족은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뭘 대답할지를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the answers, 대답을 짐작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대답이냐?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에 you wanna hear,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in hopes of pleasing you, 당신을 어떻게 기뻐하려는 hopes, 마음에서. 그럼 자, 주제는 뭡니까? 당신이 기자로서 취재를 할 때 당신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취재원으로서 활용하지 말아라. 그럼 당신은 어떻게 만든다? 바이아스하게 만든다. 정답은 몇 번이죠? 몇 번이죠? 몇 번이죠? 핵심어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나온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it is essential. 여기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주장하는 바가 이 지문의 가운데쯤에 나오죠. 그러면 정답은 1번.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집 기자는 지인을 취재원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21번. 21번 요 문제는 전형적으로 일단 21번은 이제 함의 추론 문제죠. 함의 추론. 함의. 일단 요 부분을 직역을 해서 그렇죠? 요 직역을 한 의미가 요 지문 안에서 맥락적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 직역을 해보죠. Look at the concept. 개념이라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With new eyes. 새로운 눈을 가지고 개념을 살펴본다. 그럼 여기서 벌써 개념, 새로운 눈을 가지고 개념을 살펴본다는 것은 기존의 관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화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기존 관점을 변화시켜봐라. 자, 이런 의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읽어보자고요. 항상 첫 문장의 첫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domestication. 야, 일단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이 지문을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한 모든 단어의 의미와 그다음 그 맥락 해석을 정확히 해가면서 전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지만 요 이제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추상적 의미의 요 어휘를 맥락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그 짧은 시간 내에 해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근데 요런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추상적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어휘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에 나온 어휘나 표현들을 암기해서 이후에 혹시나 9월 모의고사나 이후 수능에 그 표현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어떻게 하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 지문을 정확히 해석을 해보고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에 의미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보면은 여기 domest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단 domestication은 명사형이죠. domestication 명사형인데
일단 여기서 단어를 보면 domestication의 domesticate라는 게 이제 기본형이죠. domesticate는 뭐냐면은 뭔가 어떤 동물을 길들여서 그걸 가축화한다는 뜻이에요. 가축화. 그래서 domestication은 이 가축화하다의 명사죠. 그렇죠? 현 붙었으니까. 그럼 가축화. 알겠죠? 그럼 domestication, 가축화라는 것은 sometimes 때때로 seem to be taken for granted.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be taken for granted라는 단어 수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일단 여기 수동태로 써 있지만 능동태 표현을 take, 그다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 for granted. 죄송한데 이거 지금 이거 이게 화면이 자꾸 이게 걸려서 일단 요 캠은 끌게요. 자, 일단 여기에 domest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가축화는 때때로 take 목적어 for granted는 뭐냐면은 이 grant라는 단어는 원래는 뭔가를 주다, 수여하다, 거기에서 뭔가를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granted는 뭐냐? 수용된, 받아들여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grant는 뭔가를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인정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granted 하니까는 인정되고 이미 승인된 거다. 그래서 take 목적어 무언가를 일단 뜻을 그냥 암기하자면 무언가를 for granted 당연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당연시하다. 그럼 여기에서 수동태 표현으로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무언가가 be taken for granted, 당연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럼 가축화라는 것이 때때로 당연시 된다. as a state of affairs. 이것도 좀 생소한 표현일 텐데 affairs라는 단어가 뭐냐? affairs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말하는데 여기서 state of affairs, state of affair. state는 상태죠. 그럼 어떤 일이나 사건들의 상태니까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을 말하죠.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죠. situation. 그렇죠? 자, 그래서 가축화라는 건 때때로 어떤 상황으로 당연시 보일 수 있다. 어떤 상황이냐? The origins of which. 여러분, of which라는 단어 보입니까?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이 뒤에 보면 또 of which가 또 나오고, 자, 여기서 which의 선행사가 뭘까요? 선행사. 일단 해석을 하면은 origin은 기원이죠. 기원. 그러면 그것의 기원이 now lost, 사라지고 없다. in the mist는 안개죠. 그럼 시간의 안개 속에서 사라졌다. 시간의 안개 속에서 무슨 말일까요? 아득한 시간 속에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그것의 기원이 현재 사라지고 없다. The effects of which, 그것의 effects, 효과는 will be with us forever,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which의 선행사가 뭘까요? 앞에서, 선행사는 앞에서 나온 명사 state도 있고 domestication도 있죠. 근데 그 선행사는 뭐의 기원? 당연히 domestication이죠. 자, 가축화를 언제 했는지 그 기원은 하도 오래돼서 지금 그 기원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사라지고 없다. 근데 오래전에 그 가축화라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 해석하기가 어렵죠. 왜?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라는 문법 요소가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하기 어렵게 됐죠. 일단 관계대명사절이 2번 나오죠. 2번. domestication이 선행사고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절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절 2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을 정리해 보면은 가축화라는 것이 그 기원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사라지고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가축화의 효과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당연시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자, 뒤에 읽어보면은 however, 그렇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this, 이것은 failed는 can't죠. 할 수 없다.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죠. 고려하다. 그럼 자, 이것은 the fact, 그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죠? fact의 that은 당연히 뭡니까? 동격의 접속사가 되고 in global historical terms, 전 세계 역사의 관점에서, 전 세계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세계사.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단어니까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가축화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recent phenomenon, 아까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 기원도 알 수 없어서 당연시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and 그리고 자, in population terms, 인구적 관점에서는, 인구적 관점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냐? More than 90% of Homo sapiens.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죠. 그럼 호모 사피엔스의 more than 90%, 90% 이상이 have lived, 살아왔다. 어떻게 해서? By hunting and gathering. 사회 시간 배웠죠? 수렵과 채집.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가 가축화라는 얘기를 했죠. 가축화. 가축화는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당연시 해왔다. 하지만 however, 너무너무 오래된 게 아니고 최근의 현상이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인구적인 관점에 시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인구적 관점에서도 90%의 지금 현생 인류는 수렵과 채집 활동으로 살아왔다. 수렵과 채집 활동으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원래는 유목 생활을 했죠.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우리가 비정착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됐냐? 농경이라는 걸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됐고 또 정착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사실 현재 지금 먹고 있는 벼라는 식물도 어떤 선택적 교배에 의해서 자꾸만 품종을 개량한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선택적 교배라고 하죠. 선택적 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품종 개량 이런 것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 사실 이런 유목이 뭐죠? 유목민 nomad, 수렵과 채집, hunting and gathering,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을 하기 시작했죠. 농경 뭡니까? cultivation. 정착은 뭐죠? settlement. 선택적 교배는 영어로 뭡니까? selective breed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만 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가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선택적 교배를 하는 그다음 여기에 이제 domestication이라는 가축화도 이 맥락에서 포함된 얘기야. 근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당연시 하는데 이거는 당연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된 거고 요거보다 사실상 비정착, 수렵 채집, 유목 이런 생활이 더 오래됐고 많은 사람이 이걸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러한 calibration, 이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어떤 계측 기기, 어떤 시계나 어떤 계측 기기 같은 거에 눈금을 적는 거를 calibrate라고 하는데 calibration은 밑에 써 있지만 정확한 눈금을 적는 거니까는 뭔가 교정이라는 걸 여기서 의미한다. 밑에 이미 써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갑자기 교정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 교정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가축화, 농경 이것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수렵과 채집 활동이 더 오래됐고 그것이 기본값이다. 농경을 하고 가축한 것은 오히려 최근 일이다. 라고 개념을 바꾸는 교정이 일어났죠, 지금. 이러한 교정은 helps, 도움을 준다. 어디에 도움을 주냐? underm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undermine은 뭐냐면 약화시키다. 그럼 어떠한 개념을 약화시키냐?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는 개념을 약화시키는 거겠죠. 그것은 some of the definitions, 정의를 약화시키는데 뭐의 정의? 여기 domesticity 나오는데 domestic이는 여기서 우리가 가축화를 한 그 상태라고 보자고. 그러면 가축화를 한 그 상태를
as natural.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보는 그러한 정의를 약화시킨다. 그게 바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관계다. 인간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 라고 보는 그러한 정의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 By making the necessary 그 가축화 상태라는 것을 뭘로 만드냐? humanity, 인류죠. 인류의 hallmark, 특징. 그럼 가축화라는 상태를 인류의 특징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 위에서 읽어봤지만은 가축화는 물론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특징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지금 농경 활동을 하고 정착을 하고 가축화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농경 가축화라는 상태는 사실상 인류의 전체 특징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인류의 가축화 상태를 인류의 특징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exclude, 배제하게 된다. 90%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의 90%를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From that category, 그 범주에서. 그러면 그러한 범주는 어떤 범주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한 범주라는 것은 뭐죠? 뭘까요? 인간이 지금 인간의 특징을 가축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조상의 90%는 가축화가 아닌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조상들은 인류의 특징이라는 범주 안에 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지금? 자, 지금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걸 실전 상황에서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 여유는 없겠죠. 자, by including only the kinds of domesticate는 가축화시키다. domesticatory는 뭡니까? 가축화와 이게 이제 tory가 붙으면은 가축화와 관련된 그러면 자 오로지 가축화와 관련된 관계의 종류만을 including 포함시킴으로써 근데 가축화와 관련된 그 관계는 자 가축화는 즉 농경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적 교배 그리고 post industrial 산업화 이후의 agriculture 농업의 다른 특징 이건 다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embodied는 구체화하다. 그러면 구체화되는 다시 한번 선택적 교배와 산업화 이후의 농업의 특징에 의해 구체화되는 가축화와 관련된 관계의 종류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exclude 지금 exclude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2번 나왔죠. 우리는 또 estimated 대략 빌리언은 10억 그럼 800억 명의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 have lived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미 주제는 나왔어요. 자, 인류의 특징을 가축화 즉 농경활동으로만 제한을 시켜버리고 정의를 해버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자, 또 읽어보면은 at the symposium, symposium은 어떤 학술 회의를 말해요. 학술 회의.
심포지움하고 좀 비슷한 단어 뭐 있습니까? 뭐 세미나 알죠? 세미나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컨퍼런스 알죠? 컨퍼런스 회의라는 거. 그 다음 어떤 포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견 같은 걸 서로 이제 교환하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 이게 다 어떤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At the symposium, 자, 어떤 학술 회의에서 give rise to는 뭐뭐를 낳다, 생기게 하다라는 뜻이고, 뭐뭐를 낳다, 생기게 하다. This collection, 여기서 이 collection이라는 단어가 조금 뜬금없는데, collection은 어떤 집합이라는 뜻이죠. 뭔가가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 this collection, 지금까지 뭐가 나왔길래 갑자기 이러한 집합을 낳았던 학술 회의에서 이랬을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왔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왔잖아. 자, 위에서 나온 생각들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생기게 낳은 학술 회의에서 the different, 다른 temporal, 우리가 템포 하면은 속도, 시간의 속도를 말하는 건데, 그럼 temporal 하면은 시간의, space 알죠? 공간, spatial 하면 공간의, scale 하면은 규모, priority 하면은 우선순위, 해보자고. 다른 시간적, 공간적 규모, 우선순위, 그리고 histories of definitions, 정의의 역사, and 그리고 use of the term domestication. uses는 어떤 활용, 사용, the term 용어니까 그 용어가 어떤 용어냐? domestication이라는 용어죠. domestication은 가축화인데 지금 이 term이랑 domestication이 어떤 명사 구조로 앞에 나온 term을 domestication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동격 관계죠. 그러면은 자, within subdisciplines, discipline은 뜻이 많은데 규율, 훈육, 어떤 규율과 훈육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만드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여기서 어떤 학문 분과라는 뜻이 있죠. sub은 그 하위, 그러면 하위 학문 분과 안에서 가축화라는 용어의 정의와 uses, 사용의 다른 시간적, 공간적 규모, 우선순위,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이게 주어죠. encouraged, 부추겼다. each of us, 우리 각각으로 하여금 뭐 하라고 부추기고 장려했습니까? look at the concept, 그 개념을. 그럼 여기서 그 개념이 뭔지 알겠죠? 가축화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가축화라는 개념. 가축화라는 개념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했다. 다시 한번, 이게 사실 해석은 어렵지만 주제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가축화라는 것을 인류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가축화는 사실상 최근에 나온 개념이지 인류는 오랫동안 수렵 채집 활동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정답을 찾아보면은 자, 1번 맞습니까? 가축화라는 개념을 새로운 눈으로 보자.
recognize 그게 인식하는 거야. humans 인간이 가축화를 했고 exploited nature for their benefit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가축화하지 말고 길들이고 이용했다라는 것을 인식하자고? 아니라니까. 뭐를 인식하자고. 자, question 질문을 갖는 거죠. existing 뭐야?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갖는 거죠. 어떤 견해냐? 자, 핵심어가 들어가죠. 가축화라는 것이 define은 규정하다인데 defining은 뭡니까? 결정적인 이런 뜻이 있어. 가축화라는 것은 humanity, 인류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특징이다. 인류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feature라는 단어가 여기 위에서 보일걸요.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 hallmark of humanity. 결국 위에서 나온 핵심어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죠. 인류의 결정적인 특징이 가축하다라는 그러한 기존의 견해에 뭘 갖는 거다? question. 의문을 갖는 것이다. 정답은 2번이죠. 3번은 뭡니까? redefining humanity. 인류를 redefine, 재정의하는 데 있어서 현대 농업의 특징을 prioritize, 우선시하다. 오히려 반대죠. 현대 농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축화와 함께 최근에 와서 들어온 개념이다. 알겠죠? 우선시하면 안 되죠. 4번 acknowledge, 인정한다. 뭘 인정해? 가축화라는 것은 inherent, 본래적, 본질적인 것이고 unique, 고유한 인간의 특성이다. 아니죠. 오히려 가축화라는 것은 최근에 와서 나온 개념이다. 아니죠. 5번 humanity's interaction, 인류의 상호작용,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된 힘으로 본다. 헛소리죠. 그냥 헛소리. 갑자기 문명 발전이 왜 나옵니까? 정답은 2번. 그 다음 또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자 이거 이제 요지를 찾는 건데 요지 주제 제목 이런 것들 다 어떤 문제입니까? 핵심어를 찾는 문제죠. 자 읽어보자고요. The concept 또 개념이 나왔죠. 개념 어떤 개념인지. regulate는 뜻이 뭡니까? 규제하다, 규제하다. 그러면은 뭐를 규제하냐? total quantity, 전체 총량, produced, 생산된. 콤마 원은 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콤마 원은 즉 이렇게 동격 표현으로 보자고요. 동격. 즉 yield는 뭐죠? 생산량 혹은 산출량. 자, 그러면은 생산된 총량, 즉 생산량 혹은 산출량을 규제한다라는 개념. over a period of years, 수년에 걸쳐서. 그럼 수년에 걸쳐서 생산된 총량을 규제한다는 그러한 개념은 applies, 적용된다. to whole forest, 전체 숲 혹은 forest districts, 숲의 구역.
자, 지금 이게 무슨 항상 첫 문장에서 소재를 찾으라고 요 지문이 뭐에 관한 글이냐? 뭔가를 규제한대. 뭘 규제하냐? 총량을 규제한대. 근데 이 총량은 뭐냐? 숲에서 나온 것들이야. 숲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아니, 숲에서 나무가 나오지 뭐가 나와? 숲에서 나오는 목재, 요거를 뭔가 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목재는 영어로 뭐예요? wood. 자, 읽어보자고. rather than, not. 그러면 여기 rather than 뒤에 to 보입니까? 병렬 구조죠. apply to, rather than to. particular stance. 여기 stance 보면은 밑에 뜻이 나오죠. 인분, 산림 안에서 주위 나무들과 구분되는 숲의 범위. 뭐 아무튼 그렇대. 자, 그러면은 특정 인분이 아니라 전체 숲 혹은 숲 구역에 적용된대. 자, 그 인분이라는 것은 그렇죠? 인분이라는 것은 are the concern. concern은 뭐야? 관심사, 관심. silviculture 이 단어도 좀 생소할 텐데 요 이제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어원이 있는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응? 그래서 silviculture는 문화라기보다는 원래는 경작하다라는 뜻이고 silvi가 보면 어떤 나무란 뜻이야. 나무 혹은 숲. 그러면은 숲을 경작한다. 그게 뭡니까? 밑에 써 있죠. 임학, 산림 관리란 뜻이야. 그러면 산림 관리에 관심사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숲에서 나온 생산되는 총량을 규제한다는 개념은 어떤 산림 관리에 관심이 되는 특정 구역이 아니고 전체 숲에 적용되는 개념이래. 또 읽어보자고. In determining the rate. rate는 속도죠. 속도를 determine,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속도냐. 숲이 should be exploited. exploit은 이용하다 혹은 착취하다. 그러면 숲이 should be exploited. 착취되는 혹은 이용되는. 그럼 숲이 이용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숲에서 나온 나무를 벤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는 그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it is designed. designed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it은 뭘까요? it. 그것은 만들어진다. 그것이 뭘까요? 총량을 규제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총량, 숲의 어떤 생산 총량을 규제한다는 그 개념은 만들어지는데 여기 만들어지는 목적이 나오죠. counter는 뭡니까? 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게 뭐야? 막는 거죠. 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규제, 총량 규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냐? 더 free play. free는 말 그대로 자유롭다. play는 어떠한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free play는 뭐냐면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지멋대로다. of short-term market forces. 단기적 시장의 힘인데 그 시장의 힘은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롭게 작용하는 단기적 시장의 힘이죠. 그럼 여기서 시장의 힘이 뭐냐?
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은 나무를 요구하면은 당연히 생산자는 산에서 더 많은 나무를 베버리겠죠. 규제가 없죠. 그럼 그런 식으로 규제 없이 산의 나무를 싹 다 베버리면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게 되니까 그거에 뭐 하기 위해서 카운터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총량 규제라는 개념이다. 이해 가죠?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이 뭐죠? 단기적인 시장의 힘의 자유로운 작용이죠. 자, 그것은 in many cases 여러 가지 경우에서 dispose of는 뭔가를 처분하다. 처분하는 게 뭐야? 다 써버리는 거죠. assets 자산을 써버리는 것일 거다. without replacing them. them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온 asset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니 나무라는 것은 금방금방 자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무를 벨 때는 이 나무가 자라는 속도를 보면서 나무를 베야 되는데 replacing them 여기서 그 자산은 나무라는 자산이죠. 그 나무라는 자산을 대체하지도 않고 그냥 막 써버리는 거죠. 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단기적 시장의 힘의 작용이니까. The general aim 일반적인 목표 뭐의 목표? 자 나오죠 이제 위에서 regulating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중요한 단어는 반복돼. 자, the yield 숲의 생산량을 규제한다는 것의 일반적인 목표는 is 뭐 하는 거다? sustain 지속하고 유지하는 거죠. it은 뭡니까? 당연히 숲에서 나온 그 나무 생산량이죠. over long period 긴 기간 동안 종종 그것은 expressed 표현되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그 대상은 뭐죠? 당연히 뭡니까? 일반적인 aim이죠. 일반적인 aim. 그 일반적인 aim은 종종 어떻게 표현되냐? as an aim인데 to do so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do so는 뭐죠? 그렇게 하겠다. 여기 나오는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지속하고 유지하겠다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또 어려운 단어 perpetual이라는 단어가 있죠. perpetual 영원하다, 영속적이다 라는 뜻이고 영속적인 부사는 뭡니까? perpetually 영속적으로가 되고 그 다음 이거 명사형은 뭐냐? perpetuity예요. 이거는 영속성 동사도 있어. 그럼 뭐겠어? 영원하게 만드는 영속화시키다. perpetuate 이렇게 하면 영속화하다. 그러면 in perpetually 영속적으로 이런 거예요. 부사로. 그럼 in perpetual이랑 똑같은 말은 perpetually가 되겠죠. 그러면 영속적으로 to do so 그렇게 지속시키려는 목적이다라고 종종 표현된다. The concept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그 개념은 총량을 관리한다는 숲의 영속성을 위해서 그 개념은 originally 원래는 was based on 어디에 기초하냐면
realization, 깨달음, 어떠한 인식이 생긴 거죠. 어떠한 인식에 기초하는 거냐? 어떤 인식이 있어? The amount of wood, 나무, 목재의 the amount니까는 양. 목재의 양, 어떤 목재냐? A forest can supply, 숲이 공급할 수 있는 목재의 양이 exhaustible은 뭐죠? exhaustible, exhaustible. 이거는 고갈될 수 있는, 언젠가는 다 써서 0이 된다는 거죠. 앞에 in을 붙이면은 부정접두니까는 고갈될 수 없는. 그럼 같은 말이 뭐겠어?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한. 자, 뒤에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숲이 공급할 수 있는 그 목재의 양은 이중부정이 나오죠. Not inexhaustible. 뭐다. 무궁무진하지가 않다. 결국 exhaustible. 다 쓰면 없어진다. 라는 인식이 기초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숲의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생긴 거죠. If, 만약, continuous, 지속적이고, permanent 또 나왔죠? permanent, 영속적인, supply, 공급이라는 것이, 이 부분 또 핵심어는 continuous, permanent, 다 중요한 단어고, 이런 것이, 이 부분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is는 비동사고, 그 다음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비투용법,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자, 만약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그 목재의 공급이 is to be assured, 보장되려 한다면, 그게 보장되려면 숲이라는 것은 can only be utilized, 오로지 사용될 수 있다. 어떻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게 보장되려면 at a rate, 속도로. 어떤 속도로? corresponding이 뭐야? 뭐뭐에 상응하는. to까지 쓸게. 뭐뭐에 상응하는. 그러면 숲이 뭐에 상응하는 속도로 이용돼야 돼? 숲이 다시 생겨나는 속도로 이용돼야죠. 그렇죠? Responding to its natural rate of growth. 자연적인 성장 속도에 상응하는 속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죠? 자, 계속 지금 컨셉이란 단어 계속 나오죠. 핵심 뭐이니까. 자, 그러면 그 총량 관리라는 그 컨셉은 extended, 그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됐어. 1990년대 확장이 됐는데 to cover, 다루기 위해서 확장된 게 아니고 확장되다 보니까는 all the functions of, 이것들의 모든 기능을 다루게 된 거야. 다루게 된다 뭔 소리죠? 모든 기능을 포함 혹은 포괄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cover는 뭐랑 똑같겠어? 의미상? include죠. include. 자, 그러면 숲의 모든 기능, 그리고 maintenance는 뭐야? 유지 혹은 관리. 그 숲의 토양의 유지, biological 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 and productivity, 생산성. 이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 거야. 개념이 더 확장된 거죠. Its current definition, 현재의 정의는 include, 포함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포함하더라. 이 뒷부분은 굳이 정확히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지, 또 말하지만 문제 유형만 바뀌고 요구하는 건 똑같죠. 핵심어를 찾아서 넣으면 돼.
핵심어는 뭡니까? 뭐 한다? 숲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총량을 뭐 한다? 뭐 한다? regulate. 한다는 개념이죠. 왜 한다? 그것은 sustain.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해 가죠? 그럼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딱 보이죠? 총 수확량 규제는 지속 가능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되죠? 여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끝부분에 그 개념이 확대됐다라고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보여? extended. 그렇죠? 지속 가능한, sustain하다, sustain 시킨다. 그럼 지속 가능한 영어로 sustainable. 알겠죠? 규제는 regulation. 정답은 1번. 그 다음이 23번 지문인데 이 23번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 일단 해석이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내용 자체도 내용도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근데 수업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답 찾기가 답이란 것은 조금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무조건 쫄지 말고 답을 찾아보라고. 다음 글의 주제. 그리고 주제라는 것은 항상 이 앞부분에 포진한 문제들은 핵심어만 잘 찾아서 넣어도 맞을 가능성이 다분히 크다. 이 핵심어를 잘 찾기 위해서는 일단 첫 문장 앞부분 반복되는 어휘 요거를 꼭 찾아보자. 해보자고. A form, a form 형태. 그러면 어떠한 형태? A form of 어떤 형태? 자, 잠깐만요. 어떤 형태냐? 자, 항상 첫 문장의 소재, 핵심어. human centeredness. human 인간이고 centeredness 어떤 center는 중심이죠. 중심주의라고 해석을 해야 돼. 중심주의. 이런 것도 사실 centeredness를 우리가 대충 추측이라는 거를 의미를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의미를 추측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centeredness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김에 추측만 하지 말고 좀 1대1 정확한 한국말 어휘 뜻을 암기해 주길 바래. 알겠죠? 그러면 human centeredness를 인간 중심주의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그러면 자, 인간 중심주의의 한 형태는 commonly 흔히 얘기된다 하면 안 되죠. 얘기되는 흔히 오늘날 말해지는 인간 중심주의의 한 형태는 그럼 흔히 오늘날 말해지는 인간 중심주의 자 그건 뭐냐? 인간 중심주의는 loyalty 뭐다? 충성심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충성심이래.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래.
그럼 인간 중심주의니까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돼? 인간한테 충성을 해야죠. To all members of our own species. Our own species는 인간이죠. 그러면 all members니까는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에 대한 충성심이 바로 오늘날 말해지는 인간 중심주의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all members죠. 왜? 인간 중심이니까 모든 인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clearly, 명백히, 자, 반복되는 단어. 그러한 loyalty, 충성심은 누구에 대한 충성심? 다른 인간에 대한 충성심은 has become a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ethical, 윤리적, political, 정치적 요인이 되었다. 아무튼 중요하게 되었대. among, 문장 지금 문 두 개. among 블라블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가 나오죠. 전치사 구는 뭡니까? 하나의 부사구죠. 부사구가 문 두로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도치를 해줘야죠. 부사나 부사구가 문 두로 나오면 도치를 어떻게 합니까? 조동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의 순서만 뒤바꾼다. among 뭐뭐 사이에서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humankind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서 부사구가 앞에 나왔고 그 중에 자 동사 나왔고 successful social movements 성공적인 사회 운동이 have been 있어 왔다. that은 뒤에 thought가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관계되면서 주격이고 선행사는 당연히 성공적인 사회 운동. 그 성공적인 사회 운동은 seek to 부정사 뭡니까? 뭐뭐를 추구하다. abolish slavery 노예제를 폐지하고 and racism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걸 추구했다. and 그리고 병렬구조 투부정사 establish 확립하는 거죠. both moral and legal rights for individual humans 인간에 대한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도덕적이고 legal 합법적인 rights 권리 both 둘 다를 확립하는 걸 추구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개개인 인간에 대한 도덕적 합법적 권리를 확립하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회적 운동이 있어 왔다. 이해 갑니까? 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왔대. In a very real sense. 이 센스를 뭐라 할까? 의미라고 하죠. 의미. 실질적 의미에서 그럼 실질적 의미라는 거 뭡니까? 실질적 의미. 인간이 그렇게 성공적인 성취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관점에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럼 뭔가 실질적 의미에서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뭔가 예상과는 반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extraordinary가 뭡니까? 비범하다니까 뭐야? 상당히 특별하고 훌륭하다. 그렇죠? 자, 이러한 훌륭한 비범한 성취가 had to be consciously chosen. consciously가 뭐죠? 의식적으로 선택돼야만 했다. 의식적이라는 건 뭡니까?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무의식적이죠. 무의식적인 건 뭐죠?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natural이죠. 의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의식적인 뭘 했다?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서 된 일이 아니다. 그럼 자
어떤 실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인간이 성취한 대단한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선택돼야만 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override. override. 뭐 하기 위해서? 중단하기 위해서. 이해 가죠? 뭐를 중단합니까? 뭐를 중단해? matter of fact. matter of fact는 어떤 사실상의. 근데 이게 사실상의 뜻도 있지만 어떤 감정이라는 게 개입되지 않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설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사실상의 reality, 현실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 현실.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Not treating each other as important. 서로를 important,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인간의 현실. 그런 냉정한 현실을 뭐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선택돼야만 했다는 거지.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래. Let alone,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뭐뭇은 커녕. equals, 동등한 존재로는 말할 것도 없이 서로를 중요하다고 취급하지도 않았어. 인간은 그랬어. 서로 간에 존중이 없었어. 근데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뭡니까? 어떤 인간 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인간에 대한 리스펙인데 인간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그걸 해냈다. The long history, 긴 역사가 있대. Some humans, 몇몇 인간들의 이 몇몇 인간은 뭐냐? 소수의 인간인데 dominating, 지배자죠. Other humans,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는 몇몇 소수의 인간의 긴 역사는 provide evidence, 즉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는 뭐냐? Individual humans, 개개인의 인간들이 do not naturally, 여기 naturally가 나오죠. naturally 뭡니까? 여기 나오죠. 자연스럽게 powerful loyalty, 강력한 충성심을 develop,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혹은 그런 강력한 어떤 to all members of their species,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충성도를 develop, 갖지는 못한다. But, 하지만 반드시 choose,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러한 충성도를, 이러한 충성심을.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나오죠? 여기 나오죠. What everyday life, 우리 일상의 삶의 reality, 현실은 strongly, 그 현실이 강하게 suggest, 보여주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일상을 가만히 보자 이거야. 자, 그럼 뭘 할 수 있냐? 인간이 consistently, 끊임없이 일관되게 develop allegiance, 뭐를? 충성심이라는 것을 develop, 발전시키더라, 갖더라. only, 오로지 누구에게만? some humans, 몇몇 인간에게만. such as family members, 가족이나 their local community, 그들의 지역. 그러니까 자기 이웃이나 가족한테만 리스펙을 갖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바로 이 점이 우리의 biological, 생물학적 reality, 현실 혹은 실체다. 생물학적 현실 실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 실체다. while 반면 affirmation 뭡니까? 확언이죠. 확언이 뭡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하는 거예요. of the fact, 그 사실에 대한 확언. 어떤 사실? 우리가 아까 의식적인 뭐가 필요하다? 노력. with effort, 노력을 한다면 의식적인 we can develop a species wide, 우리 그러니까 인간 전체에게 적용되는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확언한다는 거지. 우리 인간 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In order to affirm, 확언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라고? dignity, 존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그 사실을 확언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장을 좀 의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선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oday, 오늘날 무엇이다? 우리 인간의 중요한 성취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러한 성취를 한 것이다. 좀 어렵죠. 그 어려워도 또 핵심어를 한번 써본다면 여기서 계속 나온 단어는 타인에 대한 뭡니까? 충성이죠. loyalty. 그렇죠? 근데 이 loyalty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만 그러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의식적인 노력. 노력은 여기 effort가 나왔고,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의 선택, 초이스가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정답은 어디 있을까? 1번. 의식적인 인간의 노력. 오, 나오죠? 의식적인 나왔고, 노력 나왔죠? counter, 대항하다. 우와, 뭐에 대항해? innate tendency. innate tendency는 뭡니까? 타고난 선천적인 경향성. 그게 뭐죠, 여기? biological reality. 딱 나오죠. 근데 그 우리의 선천적인 경향성은 뭐죠? favor는 뭐야? 선호한다. 모든 인간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 누구야? certain people.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some humans 나오죠. 일부 몇몇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타고난 선천적인 경향성을 대항하기 위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한 의식적인 인간의 노력. 와, 완벽하죠. 1번. 어떻습니까? 괜찮죠? 일단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일단 지금 몇 개 있냐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했네. 일단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끊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꼭 이거를 본인이 혼자서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강의를 듣고 귀로만 들어서는 의미 없는 게 되고, 이걸 꼭 본인이 단어도 직접 써보고 본인이 직접 해석도 해가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독해 실력이 늘고 또 여기에 들어간 소재나 각종 주제들이 머릿속에서 배경 지식화 되면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올리겠습니다. 바이바이.